안녕하세요. 백세짱짱의 이백경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일어선다는 것에 있다고도 하죠. 결과물만 보면 어쩌면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아 재물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을 성공한 사람, 영광을 누리는 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넘어졌을 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삶이 진짜 영광스러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아픈 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진짜 영광임을 기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플 때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 구급차, 우리가 흔히 응급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 아프실 때 거동이 불편하시면 일반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출 자체 준비도 힘들고 휠체어에 환자를 태우고 내려서 다시 자동차 의자에 앉히고 휠체어를 접어서 트렁크에 들어서 넣고 다시 휠체어를 내려서 펴서 환자를 이동시켜 앉히고 하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경우도 힘들지만 아예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는 환자나 보호자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응급차, 즉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응급 현장에서 병원으로 혹은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안전성 면에서도 가장 흔한 이동수단은 바로 구급차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급박하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구급차가 지나가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기를 하게 되죠. 사실 그런 구급차는 한 가지가 아닌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119 응급차 말고도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구급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구급차를 특수 구급차, 그리고 일반 구급차 등으로 나누지만 내가 탄 구급차가 특수한 구급차인지 일반 구급차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차이를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 잘 쓸 수는 있습니다. 저는 119 구급차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와상 환자였던 부모님 병원 방문을 하기 위해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설 구급차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비용은 비싸서 부담이 되었지만 부모님을 편안하게 이동시켜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사설업체 분들도 제가 본의 아니게 단골이 되다 보니 친절하게 부모님을 잘 모셔드려서 감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차이를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119 구급차. 119 구급차는 119 구급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이고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을 하기 위한 용도의 구급차입니다. 응급 상황 시 자유롭게 119에 연락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지만 정말 급한 응급 상황일 때만 사용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은 사설 구급차인데요. 사설이라는 말은 공적인 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사설 구급차는 병원에서 병원 간의 이송에 사용되는 구급차이죠.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다른 요양원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 이송이나 체육대회, 운동경기, 전시회 같은 행사에서 의료적인 필요를 위해 나가는 구급차는 사설 구급차이지요. 대형 축제나 모임 등에서 차량이 서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설 구급차의 기본 요금은 10km 이내에 3만 원이고 1km 추가 요금이 1,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수 구급차는 7만 5천 원, 왕복으로 15만 원 정도가 들고 1km의 추가 요금이 1,300원이 들며 새벽 0시에서 4시 기본 및 추가 요금에 각각 20% 가산이 돼서 사실상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외에 처치 비용 등을 추가로 받는 것은 불법이고 내부에 요금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불법이니 혹시라도 비용 지불에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보건소나 국민신문고로 영수증 첨부를 하여 신고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영수증은 꼭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의 정보일 수 있는데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인데요. 이 사설 구급차의 외형을 보면 초록색 띠를 두른 차가 있고 빨간색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빨간색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은 특수 구급차이고 초록색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은 일반 구급차인데요. 아까 비용의 차이가 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걸 알면 도움이 되는 이유가 기본 요금의 차이가 있어서예요. 일반 구급차가 싼데 일반인들은 차이를 모르니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일반 구급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요즘은 운영하는 업체에서 거의 특수 구급차를 사용하더라고요. 차량 내부에 심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제세동기와 각종 응급 장비, 의약품 등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단순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좀 비용이 더 드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환자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장비가 있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빨간색 띠를 두른 차량이라면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그것도 다 비용에 들어있는 것이고
추가 비용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서 혼자 이동하고도 비용을 똑같이 다 지불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와상 환자의 경우 침대에 옮길 때 불편하거나 위험이 발생하니 꼭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가 동승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가끔 운전하시는 분만 가시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설 구급차는 지역 간의 이동이 가능한데 119 구급차는 해당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원래 다니던 병원을 가려고 하면 못 갈 수도 있으니 지역 여건도 잘 살펴서 이용하셔야 사고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119 구급차가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서 경기도에 있다면 경기도, 남양주라면 남양주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타야 할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용할 일이 생긴다면 이런 차이점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